당신은 지금 혼자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떠난 지 몇 달이 지났을 수도 있고 몇 년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 4시 옆자리가 차갑게 비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빈자리는 언제나 새 것처럼 아픕니다. 안녕하세요. 100년의 세월의 강을 건너온 여러분의 오래된 벗 김형석입니다. 그 새벽 4시의 서늘한 공기, 손을 더듬어 보아도 닿는 것이라곤 차가운 이불자락뿐일 때 가슴 한가운데 뚫린 구멍으로 오탄 바람이 불어오는 그 감각을 저 역시 너무도 잘 압니다. 저 또한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텅 빈 방 안에서 짙은 어둠과 홀로 대면해야 했던 수많은 밤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의 참혹한 전쟁을 겪고 지독한 가난을 지나며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내는 동안 제 곁에 머물렀던 수많은 이들이 하나 둘 낙엽처럼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의 늙은 벗들이여,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찢어지는 듯한 상실감은 결코 비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다는, 당신의 삶이 진실했다는 가장 아름답고도 아픈 증거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100년을 살아낸 늙은이는 당신에게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언제까지고 그 차가운 새벽 4시에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이치와 기운, 즉 운기의 관점에서 볼 때 누군가가 떠나고 남은 그 텅 빈 자리는 끝없는 절망의 도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생기가 흘러 들어오기 위해 마련된 비워진 공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가득 찬 컵에는 단 한 방울의 맑은 물도 새로 부을 수 없습니다. 자연의 모든 생명은 낡은 잎을 떨어뜨려야만 새로운 새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떠난 그 빈자리는 어쩌면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아오느라 꽉 막혀있던 당신 삶의 기운이 처음으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고독을 마치 전염병처럼 피하려고만 하죠. 하지만 진정한 삶의 완성은 역설적으로 그 고독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시작됩니다. 저는 이것을 고독한 황홀경이라 부릅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옆에 아무도 없어도 내면에서부터 차오르는 충만한 기운, 그 단단한 생기의 기둥을 세우는 일이야말로 인간이 마지막으로 도달해야 할 가장 눈부신 경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평생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자신을 정의해온 수많은 여성들이 이 고독한 황홀경에 다다르기 직전 스스로 운기를 꺾어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저지릅니다. 악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낯선 고독이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이 텅 빈 시간을 다루어야 할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자꾸만 더하고 붙잡고 기대려는 그 필사적인 몸짓이 오히려 남은 삶의 생기를 서서히 말라 죽게 만듭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더하기에 있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감정, 쓸데없는 집착, 낡은 관계를 과감히 잘라내는 빼기의 미학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이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절대 피해야 할 무의식 중에 당신의 생기를 갉아먹는 5가지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꾸짖음이 아닙니다. 먼저 앞서 걸어간 자로서 당신이 남은 생을 타인의 그림자가 아닌 스스로 빛나는 태양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초대장입니다. 자, 마음을 편안히 내려놓고 저와 함께 그 첫 번째 실수부터 들여다봅시다. 혼자 남겨진 여성분들이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가장 흔하게 그리고 가장 뼈아프게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자녀를 내 감정의 쓰레기통 혹은 구명조끼로 삼는 것입니다. 남편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고 나면 덩그러니 남겨진 텅 빈 들판에 서 있는 듯한 공포가 밀려옵니다. 그 거센 고독의 바람을 피하고자 곁에 남은 젊은 나무인 자녀의 가지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되는 것은 어쩌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내가 평생 너희 아버지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내 곁에는 너희밖에 없다. 엄마는 너무 외롭고 무섭다며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고 하소연을 쏟아내고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만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나의 벗이여 우주의 깊은 이치인 운기운 지의 흐름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참으로 아둔하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이나 공기처럼 뚜렷한 질량과 파동을 지닌 아주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통제하지 못한 슬픔, 억울함, 외로움, 원망이라는 끈적하고 탁한 기운을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쏟아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맑고 힘차게 자신의 삶을 향해 흘러가야 할 자녀의 생기설을 탁하게 오염시키고 가로막는 무서운 장애물이 됩니다. 자녀는 분명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한다고 해서 그 무겁고 어두운 기운을 끝없이 감당할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여백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제가 강단에 서던 시절 참으로 성실하고 총명했던 한 제자가 수척해진 얼굴로 찾아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저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어머니의 전화벨이 울리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숨이 막힙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제 안에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비극입니까? 저는 이것을 독이 든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주는 사람은 사랑이라 믿지만 받는 사람의 숨통을 조이고 생기를 갉아먹는 폭력입니다. 자연의 섭리를 보십시오. 장성한 새끼는 어미 곁을 떠나 자신만의 둥지를 틀어야 생태계가 유지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 과감한 빼기의 미학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녀와 연결된 보이지 않는 감정의 탯줄을 이제 그만 단호하게 끊어내십시오. 당신 마음에 고인 묵은 감정들은 자녀의 귀가 아니라 조용한 숲길의 바람에 날려보내고 텅 빈 일기장 위에 쏟아내야 합니다. 자녀가 의무감이나 무거운 죄책감이 아니라 순수한 그리움으로 당신을 찾게 만드십시오. 스스로 우뚝 서서 고요하고 맑은 기운을 내뿜는 어머니의 공간에는 억지로 부르지 않아도 자녀들이 맑은 시냇물처럼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두 번째 실수는 첫 번째 실수만큼이나 당신의 삶을 뿌리째 흔들고 운기를 바닥까지 추락시키는 일입니다. 바로 재정, 즉 돈의 주도권을 자녀나 타인에게 핑계 삼아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살림만 해서 돈 굴리는 건 머리 아프다. 이제 늙었는데 숫자 보는 것도 눈 침침하니 똑똑한 아들, 딸이 알아서 관리해 주겠지. 남편이 떠난 후 세상 물정에 어둡다는 두려움과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싶다는 회피 심리 때문에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금고 열쇠를 남의 손에 쥐어줍니다. 젊은 시절에 저 역시 돈이나 재물을 입에 올리는 것을 철학자답지 않은 천박한 일이라 치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의 고결함만이 전부라 믿었죠. 하지만 100년이 넘는 풍파를 견뎌내며 분명히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현실 세계, 즉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돈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중심을 굳건하게 잡아주는 풍수적 대들보이자 나의 존엄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막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의 독립된 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 손에 쥐어진 재정권은 그 집의 명의이자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마스터키와 같습니다. 그 주도권을 남에게 넘기는 순간 당신은 당신 삶이라는 집에서 주인의 자리를 잃고 영원한 손님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손님은 아무리 대접을 잘 받는다 한들 결국 주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먹고 싶은 반찬을 사는 일, 갑자기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 병원에 가야 할 때, 혹은 명절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에게 용돈을 쥐어주고 싶을 때조차도 당신은 무언의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이 병원은 너무 비싸다던데, 이번 달은 생활비가 빠듯하다던데라며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검열하게 됩니다. 그렇게 타인의 결정에 내 삶의 선택권이 얽매이는 순간 당신 고유의 생기는 급격하게 새어나가고 맙니다. 기운이라는 것은 스스로 결정하고 움직일 때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남의 손에 끌려다니는 삶의 기운은 고인 물과 같아서 결국 깊은 우울과 무력감으로 썩어버리고 맙니다. 통장을 내 손으로 쥐고 재정을 공부하라는 것은 결코 자식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억만장자가 되라는 탐욕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내 두 발로 내 땅을 딛고 서 있겠다는 스스로의 운명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입니다. 비상시에 나를 지킬 돈이 내 이름으로 존재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노년의 등뼈는 꼿꼿하게 세워집니다. 자녀에게 의존하려는 끈적한 감정, 그리고 누군가 대신 책임져 주길 바라는 물질적 나약함, 이 두 가지 무거운 짐을 삶에서 과감히 빼버리는 순간 비로소 당신은 당신을 짓누르던 두려움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맑고 단단한 독립의 기운이 채워지며 진정한 고독의 황홀경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만 조심하면 우리의 노년은 평안할까요? 아닙니다. 세상의 상처로부터 숨어버리려는 우리의 본능이 파놓은 아주 교묘하고도 깊은 세 번째 함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늙은 벗들이여, 이제 우리가 마주할 세 번째 함정은 참으로 교묘합니다. 그것은 너무도 조용하게 찾아와서 마치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축복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혹은 깊은 상실의 폭풍우를 겨우 견뎌낸 뒤 많은 여성분들이 옅은 한숨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람 만나는 게 귀찮습니다. 감정 소모하기도 싫고요. 그냥 혼자 있는 게 속 편해요. 조용한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평화지요. 저는 그 쓸쓸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조용히 묻고는 합니다. 정말로 편안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더 이상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실망하는 것이 두려워서 세상과 통하는 모든 문을 스스로 걸어 잠가버린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실수, 단절이라는 이름의 가짜 평화에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로 접어들며 마침내 도달해야 할 고독한 황홀경은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거듭 강조하는 빼기의 미학이란 내 영혼을 갉아먹는 독성 있는 인연과 불필요한 집착을 지혜롭게 잘라내는 것이지, 내 숨통을 틔워주는 생명줄과도 같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마저 끊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주와 만물을 관통하는 운기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대자연의 이치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아무리 맑고 영롱한 물이라도 흐르지 못하고 한 곳에 고여 갇히게 되면 결국 탁해지고 썩어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맑은 바람이 통하지 않도록 모든 창문을 닫아버린 방 안에는 음습한 곰팡이가 슬고 생기가 죽어갑니다. 인간의 영혼과 생명력도 이와 한치의 다름이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한자어 자체가 사람과 사람 사이 간의 연결 속에서만 비로소 그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따뜻한 눈을 마주치고 가벼운 미소를 나누고 같은 공간의 공기를 함께 호흡하는 것, 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연결들이야말로 바깥 세상의 맑은 생기를 내 안으로 끌어들이는 투명한 창문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누군가에게 상처받을까 두려워 혹은 그저 귀찮다는 핑계로 오랜 모임을 하나둘 끊어내고 걸려오는 전화를 피하며 스스로를 침묵의 골방에 가두는 순간 당신의 온기는 치명적으로 막혀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결코 평온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호수처럼 조용해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서는 영혼이 서서히 말라 비틀어지는 끔찍한 고립의 과정입니다. 저는 100년의 세월을 살아오며 참으로 많은 이들의 탄생과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육체를 갉아먹는 질병보다 사람의 영혼을 더 빨리 그리고 더 비참하게 붕괴시키는 것은 바로 이 넓은 세상에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지독하고 차가운 단절감입니다. 고립은 결코 천둥번개처럼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가랑비에 소리 없이 옷이 젖어들듯 한 번의 거절, 한 번의 핑계, 한 번의 외면이 먼지처럼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내 주위가 완벽한 진공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상처가 두려워 모든 문을 걸어 잠근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두고도 거센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깊고 단단한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거창하고 시끄러운 인간관계를 다시 맺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 피곤한 감정 노동을 하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저 아침 산책길에 매일 마주치는 이웃에게 가벼운 목례를 건네어 보십시오. 오랫동안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짧은 전화를 걸어보십시오. 같은 시간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쬐는 이름 모를 타인과 조용히 온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그 느슨하지만 다정한 연결고리들이 꽉 막혀 있던 당신의 잿빛 삶에 새로운 생기의 바람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상처가 두려워 굳게 닫아버린 철문 안으로는 시리도록 상쾌한 가을바람도 눈부시게 따뜻한 봄 햇살의 운기도 결코 스며들 수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먼저 용기를 내어 세상으로 향하는 작은 틈을 열어야만 비로소 당신의 고독은 외로움의 차가운 감옥이 아니라 생명력 넘치는 황홀경의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내면의 닫힌 문을 여셨다면 이제 당신의 영혼이 머물고 있는 유일한 집, 바로 당신의 육체를 정면으로 돌아볼 차례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바로 이 육체를 다루는 우리의 무서운 착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통하는 내면의 문을 조심스럽게 여셨다면 이제 우리는 밖에서 들어온 그 맑은 기운, 온전히 담아낼 단 하나의 그릇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혼자 남은 여성들이 무의식 중에 저지르는 네 번째 치명적인 실수, 나의 영혼이 머무는 유일한 집, 육체를 방치하는 죄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혹은 아이들마저 제 살기를 찾아 곁을 떠난 텅 빈 집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나 혼자 먹는데 밥 한 술 대충 물에 말아 넘기면 그만이지
반찬은 무슨 반찬이야. 무릎 아파서 병원 가봤자 자식들 걱정만 시키고 돈만 들지 귀찮은데 그냥 이대로 살다 가는 거지. 참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혼잣말입니다. 평생을 남편의 밥상을 차리고 자식들의 입에 따뜻한 밥이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배가 불렀던 당신입니다. 타인을 돌보는 데에는 그토록 지극정성이었던 분들이 정작 자신이 돌보아야 할 대상이 오직 나 하나만 남게 되자 길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내 몸을 움직일 이유를 찾지 못해 스스로를 놓아버리는 것. 이것은 결코 늙은이의 소박함이나 무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향한 가장 잔인하고 조용한 폭력입니다. 우주의 생명력을 다루는 운기의 법칙에서 몸과 마음은 결코 둘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풍수지리를 볼 때 지붕이 새고 기둥이 썩어가는 폐가에는 결코 좋은 기운이 머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당신의 육체는 당신이 이 세상에 머무는 마지막 날까지 당신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해 줄 단 하나의 숭고한 신전선대입니다. 그 신전의 기둥을 돌보지 않고 방치한다면 그 갈라진 틈 사이로 당신이 평생토록 힘겹게 모아온 삶의 생기마저 흔적 없이 빠져나가고 맙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고 영혼마저 그 폐허 속에 갇혀 질식하게 됩니다. 저는 100년을 살며 수많은 이들의 쇠락을 지켜보았습니다. 육체가 병들어서 마음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마음의 포기가 육체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끔찍하게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의 벗이여 거창한 운동을 하거나 값비싼 보양식을 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빼기의 미학을 실천해야 합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내 몸을 닳도록 희생해야만 가치 있다는 그 낡은 강박을 과감히 빼버리십시오.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맑은 햇살 아래로 당당히 걸어 나가십시오. 혼자 먹는 밥상이라도 나를 위해 따뜻한 국을 끓이고 가장 예쁜 그릇에 반찬을 정갈하게 담아내어 온전히 그 맛을 음미하십시오. 아픈 곳이 있다면 자식 눈치 보지 말고 당장 병원 문을 두드리십시오. 이 사소하지만 지극한 정성을 들이는 일련의 행동들은 그저 육신의 수명을 하루 이틀 연장하기 위한 얄팍한 처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아직 여기에 있다. 나는 나 자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살아 숨쉬는 내 삶의 가장 귀한 주인이다 라고 우주를 향해 던지는 진실하고도 강력한 선언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정성껏 대우하는 사람의 몸에는 맑고 단단한 생기가 서리기 마련입니다. 타인의 돌봄을 초라하게 기다리지 마십시오. 자식의 안부 전화에 내 건강을 기대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이 당신 육체의 가장 위대한 주치이자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몸이라는 낡고 아름다운 신전에 다시 맑은 운기가 돌기 시작할 때 비로소 당신은 마지막이자 가장 깊은 5번째 것을 무사히 건널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영혼을 조용히 갉아먹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마침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오래된 벗들이여, 이제 우리가 마주할 마지막 5번째 실수는 어쩌면 앞서 말씀드린 4가지보다 훨씬 더 깊고 조용하며 치명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매달리거나 돈의 주도권을 넘기거나 사람을 피하고 육체를 방치하는 것은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기라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나의 이야기는 이제 끝났다고 스스로
삶의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창밖의 계절이 바뀌어도 아무런 감흥이 일지 않을 때, 내년 봄에 피어날 꽃망울이 기대되지 않을 때, 낯선 동네의 골목길을 걸어보고 싶거나 새로운 것을 배워보고 싶은 호기심의 불씨가 완전히 꺼져버렸을 때, 바로 그 순간이 당신 내면의 온기가 차갑게 떠서버리는 영혼의 쇠락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을 멈추고 새로운 생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비로소 늙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40의 나이에도 이미 잿빛으로 늙어버린 사람을 보았고, 90을 넘긴 나이에도 호기심에 반짝이는 눈빛으로 맑은 생기를 내뿜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아직 내 삶의 페이지가 남아있음을 믿고 무엇이든 처음 해보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습니다. 삶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저 심장이 뛰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와 다른 바람의 온도를 느끼고 단 한 줄이라도 새로운 책의 문장을 읽어내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동네를 걷는 것, 그 작은 움직임들이 막혀있던 운기를 뚫고 당신의 남은 삶에 눈부신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남편이 떠났다는 사실이 당신 인생의 결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길고 아름다웠던 한 챕터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 빈자리를 보며 내가 그때 더 잘해줄 걸, 그때 그런 모진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며 과거의 후회와 자책으로 자신을 또아매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시간의 무게를 과감히 버리는 것, 낡은 후회와 미련을 남김없이 덜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 노년이 반드시 완성해야 할 완벽한 빼기의 미학입니다. 무거운 과거를 비워낸 바로 그 텅 빈 자리, 많은 분들이 그 공간을 두려워하여 억지로 자식에 대한 걱정이나 의미 없는 바쁨으로 채워 넣으려 합니다. 하지만 나의 벗이여, 그 공간은 억지로 막아야 할 결핍의 구멍이 아닙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아온 당신이 비로소 오롯이 당신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우주가 허락한 거룩하고 절대적인 공간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혼자 남겨지는 것을 몹시도 두려워했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내 존재가 증명되는 줄 알았지요. 하지만 100년의 강을 건너오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혼자라는 것과 고독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을요. 혼자인 것은 그저 물리적인 상태에 불과하지만 고독은 우리가 선택하는 위대한 내면의 자유입니다. 타인에게 의존하던 낡은 습관을 빼내고 과거에 대한 후회를 덜어내고 스스로의 운기를 맑게 닦아 홀로 섰을 때, 그 텅 빈 공간 안에서 온전히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화해하는 순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무치는 외로움을 넘어 제가 그토록 말씀드리고 싶었던 고독한 황홀경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황홀경에 이른 사람은 혼자 밥을 먹어도 따뜻하고 혼자 길을 걸어도 충만하며 아무도 곁에 없어도 우주 만물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내게 주어진 사랑을 했으며 어떤 시련 앞에서도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밤 스스로에게 이 고요한 긍정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고독 속에서도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얼마나 춥고 텅 빈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 저는 압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망치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 시간은 끝이 아니라 당신이 처음으로 당신답게 꽃 피울 수 있는 가장 눈부신 계절의 시작입니다. 혼자이지만 고독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기를
조용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한 생기로 빛나기를, 그리고 당신의 남은 모든 날들이 당신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장엄하고 아름답기를. 저 김형석이 100년의 삶을 걸고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며 약속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